사실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굉장히 특이하게 검색 전 세계로 구글이 다 평정을 해도 우리나라는 네이버가 잡고 있고요. 메신저 같은 경우도 미국에 기반을 둔 메신저 앱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지만 카카오톡이 딱 굳건하게 자리를 잡고 있듯이 원스토어도 그들처럼 구글, 애플하고 경쟁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 수도 있겠다. 전략을 만들어서 위에 보고를 했을 거잖아요. 당연히 첫 반응은 네가 할 수 있으면 해봐. 젊은 분들은 아이폰을 많이 쓰고 있어서 원스토어가 뭐지? 하실 경우가 많을 건데요. 앱스토어의 한국 버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안드로이드 폰을 쓰시는 분들한테는 구글 플레이 말고 원스토어라고 하는 국내 앱마켓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원스토어의 이재환입니다. 원스토어는 모바일 앱, 게임, 이북, 모바일 관련된 기기 이런 것들 모두 판매하고 유통하는 플랫폼 회사입니다. 분사를 했던 SK 플래닛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요. 그 회사에서 근무를 했고 또 SK 플래닛에 있으면서 회사를 분사를 했습니다. SK텔레콤이라고 하는 큰 우산 안에 있었지만 여러 사업을 왔다 갔다 하게 된 그런 케이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앱 갖고 일 시작하고요. 잘 때까지 앱 쓰잖아요. 거의 앱 라이프이죠.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는 앱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하는 시대이죠. 기억들을 해보시면 옛날에 이제 피처폰이라고 부르는데요. 전에는 SK텔레콤의 폰을 열어보면 SK텔레콤에서 제공하는 바둑 같은 앱을 다운받는다든지 게임 같은 것들도 다운받았는데 그거는 SK텔레콤을 가입하면 그 안에서만 그게 가능했었어요. 그게 이제 피처폰 시절이고 당시에 문자 메시지가 이제 없어지는 시기였기도 했고 그로 인해서 카카오톡이 생겨난 것에 대해 업계에서는 엄청난 파장이 있었죠. 카카오톡을 비롯한 생활형 앱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로컬 마켓들이 각 통신사용 앱들에서 출발을 해서 그 앱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창구이자 다른 생활용 앱들, 그런 게임 앱들을 조금씩 이렇게 들여오는 그런 환경이었죠. 스마트폰으로 넘어오면서 월드 가든이라는 게 깨지게 됩니다. 울타리가 쳐져 있는 정원 이런 뜻이잖아요. 이거 분명히 내 땅이었는데 하고 잠깐 깨워보니까 갑자기 구글이 다 이제 이 땅을 점령을 하게 된 거죠. 그냥 한꺼번에 뺏겼다 그럴까요? SK텔레콤이든 KT든 LG든 구글이 공급하는 안드로이드의 OS를 가지고 만든 스마트폰이면 그게 통신사가 지배하는 땅이 아니라 OS를 제공해주는 구글이 이제 지배하게 되는 힘의 흐름이 이렇게 넘어가게 된 거죠. 그때 아마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애니팡이라고 하는 게임일 거예요. 국민 게임인데 대부분 친구 초대 같은 것들을 카카오톡으로 하게 되면 그 게임을 다운받으려고 누르면 구글 플레이로 갔었어요. 그러면서 순식간에 시장 점유율이 역전이 되고 T스토어를 비롯한 나머지 로컬 앱마켓들은 위축이 되게 되는, 제 기억엔 그렇습니다. 아마 다른 분들은 다른 기억을 하고 계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이제 독과점 체제로 약간 바뀌게 그린 독과점 논란을 또 구글이 앱 수수료 확대를 공식화했습니다. 어떤 산업이든지 독과점이 일어나게 되면 소비자가 피해를 보든 독과점 사업자와 사업을 하고 있는 파트너들이 피해나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앱마켓도 독과점이 일어나게 되면 다른 데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앱마켓에 눈치를 보거나 나중에는 딸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이러한 독점들이 그냥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고요. 적절한 예일지 잘 모르겠으나 코로나가 이제 막 발생을 해서 확산이 됐을 때에 코로나19 관련된 앱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출시가 됐었어요. 그 앱들을 구글 플레이에서 검색을 해보면 검색이 안 됐을 겁니다. 구글이나 뭐 애플이 미워서가 아니고 독과점의 구조라고 하는 자체가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이라고 일단 판단을 했고요. 구글 플레이는 글로벌 회사고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각 나라의 입장과 사정에 맞춰서 어떤 정책들을 유연하게 적용하거나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거든요. 안드로이드 폰을 사게 되면 구글 플레이가 깔려 있습니다. 근데 T스토어는 SK텔레콤 고객만 있고요. KT나 LG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게 되면 각각의 규모가 작죠. 경쟁에서도 밀리고 있는데 게임이나 앱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 너무 모수가 작은 거예요. 점점 구글 플레이가 커지면서 공급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구글 플레이만 출시를 하고 나머지는 안 해도 되겠다 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팽배하고 있어서 상당한 위기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좀 절박함이라고 할까요?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절박함 때문에 이게 아마 마지막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시도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KT, LG를 찾아 나서기로 했고요. 당연히 첫 반응은 통신 3사가 그렇게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아시다시피 통신 3사가 그런 규제에 있어서는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공정경쟁 이슈, 담합 이슈 같은 문제점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타개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좀 했었습니다.
단통법이라는 게 만들어질 정도로 통신시장의 경쟁이 치열한데 셋이서 같이 뭐 해보자라고 하는 제안이 굉장히 어색하게 들렸을 거고 약간 의심스럽기도 했을 거예요. 거절을 당했죠. 그때 생각했던 것은 두 회사를 동시에 공략을 하지 말고 한 회사부터 설득을 먼저 하자. 이 회사랑 먼저 얘기를 꺼내놓고 다른 회사에 가서 우리 둘은 하기로 했다. 어떻게 할래? 라고 했더니 그 회사도 이제 맛있는 의사결정을 했죠. 그 모든 과정이 1년은 좋기 이상 걸렸어요. 예. 티스토어가 그런 제안을 왔을 때 어떻게 같이 해보면 잘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사실 통합한 이유는 수급에 대한 그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이유 때문이 가장 큰 거였죠. A라는 게임을 올레마켓, 티스토어, U+ 마켓에다 올려야 되는데 각자 빌드를 다 다르게 만들어야 돼요. 올리면 이것들에 대해서 버전들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한 곳에 올리면 세 곳에 상품들이 전시가 되니까 개발자들이 편리하니까 창구를 그냥 하나로 만들자라는 게 가장 큰 목표였어요. 2014년부터 얘기가 시작이 돼서 통신사들 셋하고 네이버가 각각 운영하고 있었던 앱마켓을 하나로 통합해서 함께 운영을 하자. 2016년도에 비로소 이제 원스토어로 이제 그 힘을 합치는 그런 일까지 이제 벌어지게 됐던 거죠. 이 분사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그 당시 아마 SK 플래닛은 1000명이 훨씬 넘는 규모의 회사였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127명을 설득을 해서 분사를 해서 나오게 된 거죠.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몇천 명 다니던 회사에서 갑자기 127명이고 저 비즈니스가 성공할지 안 할지도 잘 모르겠고 나는 대기업이라고 하는 걸 선택해서 들어왔는데 갑자기 스타트업이나 벤처 같은 느낌의 회사로 오게 되니까 불안하죠. 반응도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어요. 구성원들을 강당에 이렇게 모아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분사를 하게 됐다. 마음이 떨리죠. 큰 회사에 있다가 작은 회사로 좀 안정적인 데다가 불안정한 곳으로 가는 거니까. 저는 이 사업에 대한 비전을 같이 가지고 있었고 열심히 같이 해보면 좋은 성취가 있지 않겠나. 꼭 큰 회사에 이렇게 안정적으로 다니는 것만이 가치 있는 일일까 하는 것들 파워포인트로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막 설명을 했는데 막 표정들이 이렇게 살펴보니까 좀 떨떠름하죠. 앞에 SK라고 하는 브랜드도 안 달려있고 그다음에 아기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었던 엄마들 입장에서는 그 어린이집도 없어지고 은행 대출 조건이 바뀐다고. 제 동료 중에 여자친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결혼 승낙을 받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계셨던 분이 계셨는데 현실적인 어려움 그런 걸 토로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업적으로 분사가 맞다,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편이었어요. SK 플래닛은 조직이 크고 여러 가지의 서비스를 갖고 있는 회사였기 때문에 티스토어는 다른 서비스들하고는 사실은 성격이 좀 달랐거든요. 큰 조직보다는 슬림한 조직이 맞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해서 개인적으로 긍정이었고 저에게 그때 중요했던 포인트는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였어요. 변화가 없다라는 확신만 있다면 분사는 큰 문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분사를 하고 보니까 조직이 작아졌고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향력이 커졌잖아요. 내가 정말 잘해야 된다. 내가 흐리멍텅하게 일하면 이 회사의 수명이 몇 년 당겨질 수 있다. 막 이런 이상하게 말도 안 되는 책임감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부담감이 상당히 있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데리고 나왔는데 이 사업이 잘 안 되면 어떻게 하나.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회사를 분사를 했었습니다. 회사를 합치면 그냥 잘 될 줄 알았어요. 각각이 했을 때의 시장 점유율을 합쳤던 것보다 줄어들게 됐죠. 이렇게 두면 점점 줄어들어서 회사는 이제 존재감을 잃고 죽겠구나. 슬로우 데스의 길이 좀 보인다고 할까요? 제가 이제 사실 사업에 실패한 게 처음이 아니에요. 미국에 이제 합작회사를 만들어서 나갔는데 그 사업이 잘 안 돼서 사람들 내보내고 회사 정리하고 해봤던 경험이 한 번 있거든요. 핑크 슬립이라고 하는데요. 핑크 색깔 나는 종이로 옛날에는 이렇게 주면 이제 나가라는 뜻이거든요. 조건이 쭉 나와요. 언제까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나가라 라는 것들을 제가 이제 했어요. 명단도 제출을 하고. 그걸 또 해야 되나? 뭐 이런 그 생각이 드니까 아찔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는 돌아가는 조건도 없었어요. 사업이 안 되면 무회사로 돌아간다는 조건도 없었고 여기서 반드시 회사를 살려야겠다 하는 절박함이 있었죠. 게임 소싱도 잘 안 되는 상황이었고 거기에 따라서 매출도 잘 안 나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게임을 만들거나 앱을 만드는 회사들 입장에서 원스토어에 출시해야 될 유인이 좀 부족하다는 판단을 했고요. 게임사를 움직일 때 레퍼런스가 가장 중요하니까 아무리 미팅을 열심히 하고 설명을 드려도 유저가 없는 마켓에 입점을 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회사 안에서조차 가망이 없다. 구글에 다 했는데 왜 그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서서히 슬로우 데스를 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뭔가 최후의 승부수를 던질 건가? 이 순간에 승부를 걸지 않으면 또 후회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앱마켓 사업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은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결제가 이루어진 금액의 30%는 앱마켓이 가져가는 게 이제 오래전부터 이제 굳어진 하나의 룰이었는데 사실 게임을 만드는데 비용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운영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만드는 게임마다 다 성공하는 게 아니거든요. 대형 게임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게임들은 적게는 3년, 길게는 4년, 5년 정도 개발이 되고요. 그리고 개발 인력은 100명 이상의 투입이 돼서 한 몇백억 정도 이상의 개발 비용이 투입되는, 마켓은 한정되어 있고 유저도 한정되어 있고 나오는 게임들은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 레드오션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경쟁이 심화되어 있고, 나오는 게임들 중에 성공하고 유의미한 성과를 내는 게임은 10% 이내이지 않을까? 그런 상황에서 계속 내 수익만 챙겨간다면 같이 균형을 이루면서 공존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이 앱 산업 생태계 안에서 쭉 지켜오던 룰을 제가 처음으로 깨게 되는 도전을 좀 하게 됩니다. 20%만 우리가 받고 80%를 공급자에게 주는 거죠. 우리 결제를 쓰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결제를 써서 들어오는 것도 허용을 하게 되고, 그 경우에는 수수료를 5%만 받는 파격적인 제도 도입을 하게 되죠. 결국 게임사가 돈을 벌어야 저희도 수익이 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됐던 것 같아요. 당연히 이 결정이 쉽지 않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적자인데 규모가 커지지 않으면 매출은 줄어들게 되는 일이니까 이걸 낮추면 다시 살겠다 이런 확신이 있진 않았습니다. 시장이 반응을 할까? 호응이 있을까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 회의가 들지만 남한테 얘기할 때는 굉장한 확신을 갖고 얘기를 하지 않으면 설득이 안 되는 거죠. 저한테도 막 스스로 암시도 하고 될 거야 라고 얘기도 하고, 대표이사라는 자리가 의견을 열심히 듣지만 최후의 의사결정은 외롭게 해야 되는 자리인 거죠. 왜냐하면 최종 책임을 져야 되니까. 주주의 설득이라든지 같이 사업을 하고 있었던 KT와 LG를 설득하는 일이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 설득을 또 했습니다. 수수료 정책을 처음에 원스토어 측에서 제안을 해왔을 때 올 것이 왔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과연 셀러들한테는 어떻게 여겨질까? 그리고 소싱이 더 잘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좀 많았죠. 중견 게임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규모가 작으니까 조금이라도 매출이 더 나오고 수수료를 좀 더 받을 수 있는 마켓이 더 끌릴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원스토어에 대한 니즈가 더 강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겁니다. 딱 내면 그 다음날 쫙 러시가 오면 꿈을 꾸지만 그렇게 안 되죠. 혹시 뭐 반응 없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어디 연락 온 데 없어? 노심초사했죠. 단번에 뭔가 느낄 수 있는 변화가 있지는 않았었어요. 다만 문의가 늘어났다? 초창기 때는 저희 쪽에 먼저 연락을 주시는 게임사가 적었고, 어렵사리 연락처를 얻어도 미팅까지 성사되지 않은 경우도 아주 많았거든요. 한 달, 두 달 지나가면서 시장의 반응들이 나타나고 막상 경험을 해보니까 장점들을 느끼게 되는 거죠. 수수료율을 인하를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게임 생태계에서의 상생의 길을 걷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기게 되었었고요. 예전에 이제 20%가 아닌 시점과 그 이후 시점에 이렇다 할 만한 게임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게임을 통해서 매출의 성장세가 계속 보였기 때문에 원스토어에 게임이나 앱을 출시를 했더니 나중에 정산을 보니까 확실히 이게 퍼센트를 더 준다는 게 꽤 되는구나. 또 게임이나 앱 회사들하고 한 회사처럼 긴밀하게 같이 고민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다운로드를 늘릴 수 있을까? 컴플레인이 들어오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까? 서로 상의를 하고 개발진들끼리는 메일 스레드는 100통 정도 넘는 메일들로 논의를 해가면서 같이 구축을 했었고, 혹시라도 어떤 장애가 발생한다고 했으면 굉장히 이른 아침이든 밤늦은 새벽이든 언제든지 전화를 하면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주시고 같이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원스토어 담당자분들 가장 큰 기억에 남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분기까지 합쳐보니까 11개 분기 연속 거래액 성장이 됐어요. 첫 해, 둘째 해에는 몇백억 대의 적자였는데 작년에 기준으로 저희가 당기순이익 흑자를 처음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구글에서 앱의 순위를 매깁니다. 매출 순위를. 수수료 인하 전에는 탑 한 20위 안에 있는 게임 중에서 원스토어에 들어와 있는 게임이 한 2개, 3개?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지금은 한 10개 이상 될 정도로 이제 원스토어가 게임이나 앱 회사들 입장에서
입장에서는 구글 플레이와 함께 출시를 해야 되는 플랫폼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가 이제 어떤 법 같은 걸 만들어서 구글과 애플의 독점을 좀 깨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러한 움직임이 있는데 저는 규제를 통해서 법을 통해서 또는 막 소송을 통해서 그들의 독과점을 견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늘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공정하고 활발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경쟁을 활성화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떤 독과점의 폐해는 사라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IPO를 통해서 조달된 자금을 가지고 글로벌로 확장하려고 하는 계획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온스토어를 이용하는 게이머보다 이용하지 않는 게이머가 더 많고 그게 한편으로는 그만큼 남은 시장이 크다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앞으로도 저희는 성장할 거리도 시간도 많이 있다? 제가 이제 커리어가 이게 마지막일지 또 다른 커리어가 저한테 또 열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원스토어에 있는 동안에 대기업에서 분사를 해서 글로벌 컴퍼니와 경쟁을 해서 의미 있는 성장을 거두고 IPO까지 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비즈니스로 성장하는 것들을 만드는데 한 중심에 있었다면 저로서는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일 것 같고요. 앞으로 또 직장생활을 하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좋은 사례도 있구나 라고 좋은 사례로 삼아준다면 더없이 영광이겠습니다.